코로나 팬데믹 그 시절의 진실, 그리고 내가 버텨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사 한 방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의 문이 닫히던 그 시절을. 부작용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국가는 인과성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던 그 시절을. 2020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것을 앗아간 건 바이러스 이후에 만들어진 규칙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코로나의 팩트를 짚는 동시에 백신 부작용의 진실과 취업, 차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일부 바이러스의 시작.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일상을 통째로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2020년 1월 중국은 우한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사람의 몸에 숨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월엔 이탈리아가 무너졌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병원들은 병상이 모자라 복도에 환자를 눕혔고 의사들은 누구를 먼저 살릴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3월 WHO는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전 지구 동시 정지였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7억 명을 넘었고 공식 사망자는 700만 명 이상입니다. 2부 한국의 대응 K방역의 빛과 그림자. 한국은 초기 대응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검사, 빠른 역학조사, 마스크 공적 배급,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하는 K방역 모델은 전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기로 방역을 이어갔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집합 금지 업종 지정. 정책은 수시로 바뀌었고 기준은 불명확했습니다.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빠르게 불어났고 그 빚은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누가 치렀는지는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3부 백신 부작용 국가가 오래 침묵한 진실. 2021년 백신이 등장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 발견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만들어진 백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백신들은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정상적인 임상 절차라면 수년이 걸리는 과정을 단 몇 달로 압축한 것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인 안전성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심근염과 심낭염. 특히 젊은 남성에게서 보고된 이 심장 관련 부작용은 초기에 보고는 많았지만 인과성 인정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즉 혈전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보고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접종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신고됐지만 정부의 인과성 인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이상 반응 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한 경우는 그 가운데 일부에 그쳤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의학적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WHO와 의학계의 공통된 평가는 이렇습니다. 백신은 중증 진행과 사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료 붕괴를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감염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변이 등장 이후 효과는 더욱 줄었으며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도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에 더 가깝습니다. 4부 취업의 벽주사 한 방이 만든 차별. 그리고 방역 패스가 도입됐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는 식당에, 카페에,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 일상을 넘어 일터로까지 번졌습니다. 취업 공고를 받습니다. 지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조건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우대, 혹은 더 직접적으로 접종 증명서 제출 필수.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기관, 일부 공공기관. 이런 곳들은 접종을 사실상 고용 조건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강제는 아니었지만 현실에서는 접종 여부가 채용과 근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부 방역 패스 조치가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면접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탈락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문이 닫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맞았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음모론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불확실한 것에 신중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을 내 몸에 넣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길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버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선택이 완전히 옳았다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이유로 직장을 잃고 취업을 거부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5부. 팬데믹이 남긴 것. 마스크는 벗었습니다. 방역 패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쓰러진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접종 후 심장 이상, 신경계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보상 청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목소리는 팬데믹이 끝났다는 이유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남았습니다. 국가는 위기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완전하지 않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선택이 취업을 거부당할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부작용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개입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일터에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시절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맞지 않은 사람도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사람도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고통이 그 시절의 진실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고 어느 한쪽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의 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직도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 말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시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역사는 제대로 기록됩니다.